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 봄이 온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여름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은 밤부터 봄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조금씩 올라가더니 이번 주는 한때 오후에 22도까지 올라가는 등 빠르게 여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 주 증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아주 큰 이벤트들이 지나갔었는데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주 4일만 장이 열렸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좀 빨리 간 느낌도 들었고 뭐 별로 시장 대응한 것도 없는데 일주일이 끝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참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이후에 일단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 시장 또한 뭐 수급 적으로든지 뭐 시황 적으로든지 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테마가 움직여 주는 거는 굉장히 반갑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다음 주에는 이 글로벌적인 빅 이벤트죠. 2010년도 시작된 이 양적 완화의 끝이 나오는 순간이 아마 3월 달에 시작이 될 건데 뭐 FOMC 금리 인상 이슈는 다들 알다시피 이미 알려진 악재인데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남아 있죠. 즉 금리 인상 이후에 이 파월의 말 속에서 아마 그 방향성이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 결코 우습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장기화되고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 속에 이 세계 중앙은행들은 전부 다 긴축 모드로 돌입을 했죠. 그러나 더 이상 과거처럼 돈을 풀어서 이 사태를 매듭을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이 없는 시장 상황이라 상방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방이 버텨지냐 안 버틸 수 없냐로 지금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시황적으로는 매우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라든지 이런 수출 우량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이쪽에 투자가 아닌 테마주 순환매에 대한 공략으로밖에 지금 시장을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테마주 순환매 속 3월 FOMC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환전 가능성도 확정 가능성도 나오는 사이 북한의 ICBM까지 지뢰가 아주 많은 시장이다. 과거의 대장보단 지금 현재의 변화하는 테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사실 미국 증시가 목요일날 올라가다가 많이 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락 이후에 아주 빠르게 좀 돌렸었는데요. 이 시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름의 이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쌍봉을 만들고 떨어질 때는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아주 보수적으로 금요일 날을 봤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 뭐 윤석열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매매에 대응을 했을 뿐 전혀 시장에 이 매매는 주의를 하고 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로만 본다면 사실 상승 종목 수도 월등히 많았고 하락 종목 수보다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수급으로 보면은 개인이 1조 순매수에 외인과 기관이 1조 투매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깨졌는데 일단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리하고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1300 1237원, 1240원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부분이 1250원인데 그 구간을 건드려 버리는 순간 상방으로
환율이 뚫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게 된다면 또 수출하는 기업들 은행에서조차도 문제가 좀 생기는 환율의 마지노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다음 주에 펼쳐질 수 있어서 전체적인 시황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황이 불안해서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된다면 시장을 사는 전략으로 저는 계속 대응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아직 수급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았고 시황적인 부분에서 해결된 부분이 없다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시장 저가를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세마 섹터에서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섹터와 종목을 바라보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자, 3월 14일 월요일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일단 3월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장막판 목요일 기관의 이 지수 관리에 의한 인위적인 종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들이 들어온 돈이 다시 튀어나가는지가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첫 시그널이 아침에 나왔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대량의 공매도 폭탄이 나오는지 그것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렵겠구나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봤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과 반대급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전략이 가장 좋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일단 미국의 높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하락에 연동되는 모습이고, 하락 출발을 하였으나 연이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흐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선 그 중심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준비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모멘텀 없는 증시의 순동을 잠시나마 튀어준 결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자금이 집중적으로 쏠림을 보임으로써 단기 대외 악재를 일단 이기며 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의 승부가 났던지라 과거 대선처럼 20배, 30배 종목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선 이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다음 주에도 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테마가 매우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시장으로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도 하고 있고, 또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반짝 반등을 좀 해주었었죠.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푸틴이 외교적으로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적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하도 푸틴의 말바꾸기가 많은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당장 물러난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또한 이 전 세계를 상대로 50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재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확전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대 전 세계의 무역 전쟁까지 터졌다라고 우리는 봐도 무방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줄다리기도 진행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북한의 ICBM 도발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 속에 미국의 추가 제재 속에 정치공학으로 봤을 때는 한 대를 맞으면 또 하나를 돌려줘야 되는 게 이 정치공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소재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아주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는 정말로 많은 또 이벤트가 있어요. 뭐 매주 이벤트가 없는 날이 없는데 긍정적인 이벤트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일단은 시황적으로 부정적인 이벤트가 너무 많은 또 다음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서방은 러시아 제재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또한 디폴트를 불사하고라도 맞대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요인이 특히 대형주에 더더욱 불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형주를 피해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추세가 21선 2평 위에 있는 종목군들 테마군을 형성하고 모멘텀이 연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섹터의 소수의 종목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1시
그러니까 17일 3시경에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16일 날은 조심해야 되겠죠. 뭐 풋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뭐 안 들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이번에 뭐 시장은 무난하게 0.2% 인상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이번에 시장 기대에 맞게 인상하니 안도한다기보다는 핵심은 바로 말입니다. 말. 파월의 말이 핵심일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CPI 등 인플레이션 지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아주 1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고 거기에 토요일 날 또 하나 발표가 됐어요. 소비자 심리 지표가 항상 60을 넘었었는데 이게 59.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로 하면 미국은 소비 국가예요. 미국은 생산에 대한 국가가 아니라 소비로 경제가 움직이는 국가죠. 근데 그 소비자 심리 지표가 금융위기 때처럼 갑자기 툭 떨어져 버렸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이 점차 된다면은 파월의 말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3월은 뭐 다행히 0.25가 인상이 된다 할지언정 이 다음에 픽스텝 논의는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픽스텝이 확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로 시장을 일단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대 윤석열 후의 프레임은 디지털 정부 플러스 탈원전 250만 호 주택 공급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인수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큰 틀에서 다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분명 올해의 주도주가 나올 것이고 10배 가는 종목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지만 초기에 그런 종목이 올라도 반토막이 났다가 뭐 먼 여정을 떠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잡지 못했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대장주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의 원전일 수도 있어요. 원전이 조금 금요일 날도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종목이 쭉 올랐다가 한동안 또 침체를 겪다가 네, 본격적인 뭔가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대파동을 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해외 증시 조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나스닥 지수는 이 선물이 플러스까지 돌렸던 상황 속에서도 마이너스로 빠졌다 보니 큰 폭으로 많이 밀렸어요. 거의 13,850에서 13,300까지 밀렸으니까 굉장히 네, 낙폭이 빠른 시간에 종가 저가로 마감하는 모습이라 국내 증시도 이러한 여파에 따라서 뭐 1% 이상 하락 출발 가능성이 좀 높고 여전히 높은 네, 원자재 가격 속에 환율이 1237원인데 이 환율이 네, 저는 가장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환율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S&P 500을 가다 보면은 과거 이 원유라든지 올랐어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종목군들이 좀 못 올라가는 모습이죠. 거의 전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 특히 이 반도체 섹터의 하락, 테슬라의 하락, 뭐 넷플릭스의 하락, 페이스북의 하락 전반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의 수출 품목 제재 즉 네온가스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IT 반도체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 속에 IT 반도체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나라도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내용일 거고요. 테슬라 뭐 전기차 소재 배터리 소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또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죠. 국내 배터리 셀 3 회사 그다음에 소재 기업들 좋을 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쪽 종목군들을 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해외 차트 몇 개 좀 볼게요. 국내 증시는 매우 강한데 국내 증시는 아주 매우 강했죠. 일단은 다우를 보죠. 위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네,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확실히 딛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21선하고 키스하는 자리까지 횡보로 좀 끌어든지 나스닥 또한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 저가 테스트를 아마 월요일 날 하게 될 건데요. FOMC에 대한 부담감, 우려감이 여전히 짙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등이 좀 나오지가 않아요. 21선만 가면 좀 맞고 내려오는 모습.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여기서
넥라인인데 이 라인이 약간 깨질 것처럼 보여주고, 니케이도 좋지 않고, 대만도 쉽지 않고, 독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이 갭을 메꾸고 난 자리에서 또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상해가 지난주 수요일날 장중한테 마이너스 4%까지 밀렸었는데요. 금요일날도 장중에 마이너스 2%에서 또 빠르게 좀 돌려주는 모습인데, 지금 하락의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제 날카로워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업종으로 좀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 반등을 했는데, 저희는 금요일날 종목 매도만 좀 진행을 했고요. 해치성 종목 위주로 좀 담아서 종목을 지금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수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그나마 강하죠. 저는 이런 구간에 내려오면 이때부터 고려는 해 볼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고려를 해 볼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본다면, 월봉으로 본다면 이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고요. 이런 넥라인에서 나온 이런 구간들,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이런 횡보의 기간을 좀 거쳤으면 하는데, 그런 기간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다음 달에 하락의 폭이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급등 종목군들을 보면 통상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볼 때, 차트를 뒤집어서 놓고 볼 때 급등 이후에 조정, 재급등 현상이 자주 나오죠.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이 항상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뭐 다음 달에 이렇게 뭐 급등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뒤집어 본다면은 코스닥의 바닥은 뭐 800포인트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800이라는 숫자는 이 상태에서 지수가 12%더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점은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800짜리는 예상보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 저항이 있는 지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도 열어놓고, 그 말은 뭐냐, 현금 비중이 항상 있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종목군들 보죠.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이제 공매도 관련된 영상을, 이 영상 전에 하나를 더 찍었었는데요. 영상을 하나 더 찍었었는데, 그 영상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의 표적이 됐죠. 자, 과거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어느 순간에 박스권을 만들기 전까지는 접근을 안 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단기 뭐 최소한 5일2평이라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추세가 하락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시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하락 추세, 이 구간을 개파락 이탈을 하게 되면 이 하락이 좀 깊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주가를 좀 지켜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목군들 상장하고 박살난 다음에 최소한 이런 21평선을 위로 올라탄 흐름이 나와야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쭉 밀렸다가 끝도 없이 가다가 이걸 돌파한 다음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보수적으로 없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도 많이 밀렸죠. 삼성전자도 많이 밀렸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삼성전자 우를 조금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무거운 종목을 이 자리에 오면은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추적 중에 있는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우를 좀 보고 있고요. 자, HMM부터 건설주 그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HMM 거래대금을 굉장히 1조 8천억을 터트려 놓고 일단 이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저는 이제 시가 이하에서 들어가서 올라갈 때 뭐 기술적으로 매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좀 졌는데요. 오전에만 좀 매매를 하고 추가적인 매매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더 내려오는지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라인으로 그리자면 이 갭 구간까지 거리가 멀지 않죠. 갭 구간까지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개파락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온다면 뭐 시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월요일날 지수가 밀려서 같이 떨어진다면 의미 있는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뭐 시가 매수로 저는 대응을 해볼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중공업 원전의 대장주죠. 일단은 이날 갭을 들고 나서 사실 떨어질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바로 떨어졌어야 됐는데 장중에는 뭐 그닥 반등이 없더니 오후장에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원전주 대장격의 종목에서 움직이는 거라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구간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더 올라간다면 여기서 추가 매도로 저는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물량을 뭐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해서 물량은 얼마 안 남았는데 목표가를 25,000원 언저리까지 조금 끌고 가면서 전략 매도를 계획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부터 볼게요. 원전주를 먼저 봤으니까 일단 먼저 상가에 들어간 게 한신기계가 네, 주가 위치가 얘도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종목이죠. 보면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한신기계, 일진파워 이렇게 이제 신고가 위치였고 보성파텍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영역이지만 차트를 길게 볼 때는 이런 매물대가 있었는데 뭐 2016년 같은 경우는 아주 먼 구간에 매물대라 얘도 뭐 신고가 영역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 그러니까 A급 종목은 한신기계와 일진파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한신기계를 금요일날 매매를 했습니다. 제 회원님들한테도 한신기계, 일진파워가 대장이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이 종목들만 관심을 가져라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드렸고 아주 높은 확률로 한신기계가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점심 식사 전에 이거를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한 7% 정도 수익은 났는데 좀 아쉬워요. 굉장히 많이 샀죠. 이 구간에서 보면은 바이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데 돌파로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좀 샀던 것 같습니다. 사서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들어갔는데 이 파동만 먹고 이 눌림이 저는 좀 더 깊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눌림을 못 먹었던 게 되게 좀 아쉬웠던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랬고 오후에 에너토크가 또 돌파가 좀 나왔죠. 그래서 에너토크 돌파를 봤는데요. 돌파라는 게 이런 구간들, 이런 매물이 많은 구간을 강한 힘과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나올 때는 굉장하게 단기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분할로 이 구간에서는 그냥 천천히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에너토크도 그렇게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저는 한 3개 정도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가 또 셌죠. 일단 신원 종합개발 건설 대장주고요. 이 종목도 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에 시장 여파로 또 밀리게 된다면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만원대 혹은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의미 있는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을 위주로
한번 바닥을 잡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2등주가 지금 3부 토건인데요. 사실 종목이 저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얘도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죠. 거래대금 자체가.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눌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길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이 자리 이런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얘도 같이 A급 종목에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자연광경도 이날 매집봉이 좀 있는 종목 안에서 거래대금이 그나마 견고하기 때문에 얘도 내려오는지 체크 정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예를 들어서 센 종목 한 세 종목 안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 태영건설 우를 개인적으로는 공략을 했었는데요. 상한가가 제일 좀 빨랐던 종목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하공영이 좀 먼저 갔구나. 이하공영이 먼저 상가고, 그 다음에 태영건설 이렇게 갔구나. 태양건설 우가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이제 태양건설 우를 들어가서 얘는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풀려서 뭐 가지고 있던 거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을 좀 구간에서 자꾸 풀길래 분할 매도를 좀 했었고요, 상에서. 나머지는 아마 갭에서 다 매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관련해서 벌써 4개의 종목을 매매를 한 거죠. 4개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요. 자, 그 밖에 윤석열 관련 윤석열 관련 외에도 지금 인수위원장에 대한 분위기로 뭐 알랩, 써니전자 등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얘는 이제 목요일날 방송에서도 이런 악성 매물대를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짧게 매매를 해도 조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물주에 대한 매매다 보니까 뭐 길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얘도 오후에 돌파하는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는 구간에서 확실한 자리니까 들어가서 짧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 이후는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인물주는 이 이후에는 알랩이라든지 아무리 올라도 좋아도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고, 이후에 뭐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하든 말든 간에 뭐 정책에 대한 부분만 집중을 하지 이런 부분은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대형 건설사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가장 위에 있는 게 GS건설이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와 있죠. 두 개 건설사 여전히 강한 모습이라 신고가를 뚫던지 아니면 눌려서 추세를 만들어서 가든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건설주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솔루션이 장 막판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애매한 게, 이날 제가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요일날 얘를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 윤석열의 이 디지털 이 코로나 방역 관련된 이슈로 이때 좀 뛰었었죠. 장 막판에 너무나 빨리 움직여서 얘는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순간 올라오는 바람에 매매 못했었는데, 디지털 정보로에 대한 구상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테마를 만드는지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뭐 시간에 이 대신 정보통신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요. 뭐 데이터 해가지고 저도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을 지금은 이제 타점이 제가 새벽 1시다 보니까 타점이 더 이상 안 나오네요. 모아 데이터도 이 돌파로 들어가서 종가에 50% 팔고 나머지는 시간에 올랐을 때 첫 타임에 전량 매도를 하고 이는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도 데이터 신규 상장 종목에서 올라올 수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친환경 종목군들 좀 보죠. 친환경 종목군들, 자, 유럽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슈가 매우 강합니다. 그 가운데서 일단 금요일날 의미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런 박스권을 월요일날 시장이 안 좋은데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이때부터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OCI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전부 다 수급에 의한 종목군들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의도적인 하락 이후에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유럽의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종목군들을 수급주 성격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도 좋은 상태고 더 이상 IT 반도체를 볼 수도 없고 게임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2차 전지를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시장의 대항은 친환경, 윤석열 이렇게 대안이 설 수밖에 없죠. 자, 셀트리온 영상 공매도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넥스트 공매도 쇼커버링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을 저는 지목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셀트리온 제약을 목요일날 매수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매수를 해서 이날 이 아래 구간이죠.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뭐 이 위에서 전량 매도를 다 했었는데요. 시간 외에 저는 이거를 재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거래가 터질 때 기사가 이제 5시 7분에 기사가 나와서 저도 뭐 많이는 못 사고 조금 사서 이 다음 턴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했는데요. 일단 대장은 셀트리온 제약으로 봐야 됩니다. 이 구간 악성 매물대를 이제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할 텐데 좀 높은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바로 갈지 아니면은 뭐 시가 뜨고 좀 밀렸다가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할지 그 정도만 좀 고민을 하고 보고 싶고요.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이게 이제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해소가 된다면은 오히려 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와는 별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 AACR 관련해서 ABL 바이오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다음 주까지만 네, 가입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